안녕하세요. 엄마표 영어에 대해서 가이드를 제공하는 효림파파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마더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효림파파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다뤄볼 주제는 독후 활동입니다. 독후 활동으로 저도 고민해 본 적이 있고요. 현재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이 참 많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독후 활동이라는 것은 어떤 책을 읽고 나서 그 책 내용 전체 혹은 일부분과 연관된 활동을 책 읽고 난 후에 진행하는 것을 독후 활동이라고 부릅니다. 어떨 때는 책의 소재, 주제일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특정 부분, 아이가 기억에 남는 부분과 관련된 활동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독후 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독후 활동이 지극히 선택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독후 활동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책을 통해서 독서 습관을 기르고 책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사고력도 기르고요. 창의력도 기르고 책에 아이가 푹 빠져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목표예요. 그러나 제 목표는 독후 활동이 아니에요. 책을 읽는 것이 진짜 목표이지 독후 활동이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독후 활동의 량이 책을 읽는 양을 넘어서거나 책을 읽는 것 자체를 압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부모가 책을 읽어주고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책에 재미를 느끼고 하하호호 웃고 혹은 감동을 받고 뭔가 생각할 거리가 있으면 스스로 생각을 하겠죠. 그렇게 하면은 끝 아닙니까? 거기서 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때때로는 독후 활동이라는 탈을 쓰고 책을 읽고 난 후에 매번 여러 가지 활동을 진행한다면 아이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책을 읽고 나면은 이런 것을 해야 되네. 책을 읽고 나면은 또 저런 것을 해야 되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아이는 책을 읽는 것 이외에 다른 의무적으로 해야 될 추가적인 무언가가 생기기 때문에 때때로는 부담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라는 것은 대다수의 경우에 독서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주 바람직하고 그게 아이의 독서 습관 형성에도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아이가 스스로 책을 읽고 난 후에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혹은 아이가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책과 연관지어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해보는 정도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독후 활동은 부모가 아무래도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부모에게 큰 짐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영어 책을 아이가 읽고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학습적인 것을 부모가 고안을 하여서 독후 활동으로 진행한다면은 아주 신기하게도 아이들은 그 순간을 엄마의 아빠의 의도를 기가 막히게 포착을 하고 그 순간을 회피하고 자칫 잘못하면 독서를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독후 활동을 선택적으로 아이가 부담 느끼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부모가 부담 느끼지 않는 선에서 진행한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아이 스스로 책을 읽으면서 무엇이 진짜 목표인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생각보다 답을 쉽게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독후 활동을 주로 대화나 질문으로 이어가는 편이며 이 또한 모든 책을 읽고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10권을 읽는다면 한두 권 정도만 하는 편이고요. 혹은 책에 나왔는데 아이가 궁금해하는 것이 있거나 제가 실제로 보여줄 수 없는 내용이라면 유튜브에 바로 검색을 해서 보여주는 편입니다. 아이가 독후 활동을 원한다면 마음껏 해도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적절히 선택적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독후 활동에 전혀 부담을 가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가 초등학교에 진학한 후에 아이 스스로 독후 활동을 할 여유가 있고 심리적으로 그런 것을 원할 때는 여러 가지 형태로 독후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그 책에 나온 것들을 아주 짧은 간단한 문장으로 본인이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책의 내용도 좋고요. 느낌도 좋고요. 일종의 독서 감상문이죠. 거창한 독서 감상문이 아니라 짧게 표현할 수 있는 그림으로 표현해도 좋고 글로 표현해도 좋고요.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혹은 영어 말하기가 가능하다면 말하기도 연습할 겸 해서 영상으로 책의 내용을 한번 찍어서
아이의 SNS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주기적으로 업로드를 하면서 포트폴리오처럼 관리를 하는 것이죠. 이런 영상들을 탑재하다 보면은 아이 스스로 성취감이나 만족감도 올라갈 것이고요. 본인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도 본인 스스로 알 수 있을 것이고요. 포트폴리오처럼 관리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상당하게 유용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모습을 직접 다시 돌아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영어 말하기를 신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주 좋은 활동이니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효린파파였습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 혹시 깜빡하셨다면 무료로 하실 수 있으니 한번 해보시기 바라며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